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소소공방입니다. 다가오는 봄을 맞아 집안 분위기 좀 바꿔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리정돈만 잘해도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정리에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소소건강에서는 그 이유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현주 정리정돈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리정돈의 고민을 싹 해결해줄 정리 전문가 김현주입니다. 네, 이게 정리정돈이 사실은 어릴 때부터 좀 해왔고 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지만 네. 실제로 해보면 많이 실패해요. 그렇죠. 실패 원인이 뭔가요? 정리정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정식으로 배운 건 없고 그냥 부모님 하시는 대로 사실 몸에 밴 거죠. 네, 대부분 정리정돈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요, 부모님이 잘하셨으면 그래도 나도 잘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옷장 정리해야지, 뭐 주말에 해야지 한 번에 몰아서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뭐 시간도 걸리고 체력적으로도 힘드니까 금방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가장 크고요.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에는요, 정리를 잘하려면 두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네, 첫 번째는요, 물건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물건을 사용했잖아요. 네. 제자리에다 잘 놓으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물건을 놓을 때요, 그 공간을 너무 빡빡하게 물건으로 채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유 그래서 공간. 그렇죠. 한 80% 정도만 채우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물건을 우리가 쌓아놓으면요, 밑에 있는 거 꺼내다가 아니면 안에 있는 게 좀 잘 안 보여서 찾다가 흐트러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항상 보이게 수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래서 전문가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집안에 여러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디일까요? 주부 입장에서는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주방을 어렵다고 주방? 하시고요.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아무래도 옷장이 어렵다고 그렇죠, 하시죠. 그렇죠. 네. 주방과 옷장. 그 정리정돈의 기초, 네. 0단계, 뭐 버리기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비우기, 버리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버리기 해보셨어요? 제가 이사를 많이 가가지고요. 네. 계속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최근에 왔을 때는 버리자. 그래서 많이 버렸어요. 저는.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버리기까지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걸리셨을 네.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버려야지 했는데, 이거 쓸 것 같은데, 이거 살 빼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굉장히 핑계를 맞아, 많이 대시거든요. 네. 그래서 버리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다음 진도가 나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려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수량을 정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원피스나 블라우스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벌 이렇게 5벌. 딱 정해요. 그러면은 그 수를 넘기지 않는 거죠. 오, 정말요? 네. 네. 그게 어려우면요. 네. 일단 기한으로 조금 그 기준을 넓혀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물건을 이번에 버려야지. 2년은 좀 아까운데 그럼 3년. 이렇게 기한을 정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람이 딱 기준이 딱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한다면 네. 좀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제일 먼저 매일매일 접하고 있는 그 주방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저희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어딘가요? 예. 대전시군요. 네, 주부들이 가장 정리하기 힘든 공간이 이 주방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주방은요, 보기에는 깔끔한데 전문가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의약품이 있고 컵이 있네요. 주방에서 우리가 정리할 때는요, 첫 번째, 동선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동선 파악하기. 네. 맞아. 제일 많이 쓰는 거 가깝게. 배수대는 설거지를 하고 이제 식재료를 세척하는 공간인데, 자, 여기에서 설거지를 하고 나서 건조된 그 그릇들을 바로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릇들은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릇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어딘가에 밑에? 네, 밑에 쪽에부터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아, 그릇이 여기 있네요. 저희 집하고 비슷하네요. 자, 보시면요. 지금 개수대랑 여기 그릇 보관된 곳이랑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 많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 맞아. 최소한의 동선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동선을 좀 줄여주면 깨트릴 확률이 주로 적어지고. 사용하는 그렇죠. 그릇만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수납을 해주시는 거예요. 건조된 그릇을 이렇게 위에다 수납을 해주시고요. 요리하시고 반찬통에다 담으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동선인 이쪽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는데요. 자, 여기는 자주 사용하는 거, 두 번째는 가끔 사용하시는 거.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요. 우리 집에 보면요.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런 밀폐 용기, 그리고 이렇게 뚜껑이 없는데 또 버리기 아까워서 갖고 계신 물건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거를 조금 비워내셔야지 정리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버리기 아까워요. 플라스틱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입니다. 6개월. 6년 된 것도 있는데. 네, 저거 많습니다. 젓가락. 서랍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젓가락 안 받고 있어요. 이제. 서랍을 정리할 때는요, 일단 공간을 구분을 해주셔야지 물건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야지 이제 보기도 쉽고 찾기도 쉽고. 그렇죠. 냉장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자, 냉장고를 보시면요.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긴 하죠. 그런데 냉장고는 80%만 채워놓으시는 게 좋으니까요. 굳이 이렇게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하고 난 다음인가요? 정리 전이에요. 아니에요. 네, 네. 투명 용기, 네. 소분해서 넣고. 소분하고 날짜를 써놓은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 맞아. 날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보면 1년 훅 지나간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수납장이 좀 적다, 공간이 좀 작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만큼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한 것처럼 동선이라든가 사용의 편리성 그리고 빈도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빈도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잘 배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좀 훨씬 효율적인 주방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시면 네.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어요. 저장 강박증이 굉장히 심하셨던 분인데요. 저장 강박증. 네. 못 버려요. 그렇죠. 못 버리시죠. 버리면 굉장히 큰일 나는 줄 알고 음. 다 모아놓으시는데요.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식재료가 이제 유통기한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지금 2023년도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식재료가요, 1998년도까지 와우, 왔던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게 너무 오래돼서 배출을 할게요. 그랬더니, 그거 건식품이라 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수납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그렇게 오래 보관했는데 내가 먹지 않은 건요, 앞으로 먹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커요. 찐내라고 하나요? 쩐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네. 오래되면 냄새도 좀 나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런 걸 하는군요. 요즘 또 새학기 이제 3월 되면 네. 공부방도 이제 많이 정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공부방 정리할 때 어떤 꼭 유념해야 될 거 이런 것도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아이방을 이제 공부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아이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책상의 위치입니다. 네. 네. 아이방을 보면요, 창문이 있고 우리 출입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요, 생각해 보시면 책상을 창문 밑에다가 이렇게 아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출입문이 나를 등지고 있잖아요. 자, 내가 공부를 하다 잠깐 딴짓을 하는데 엄마가 또 그때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그럼 난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이의 심리 상태가요, 불안해 있어요. 그래서 아이방을 이렇게 가구 배치를 할 때에는요, 책상의 위치는 문을 바라보는 위치에다가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색상을 너무 화려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집중력이 좀 짧기 때문에요, 너무 많은 물건을 책상 위에 올려놓지 않고 정말 필요한 거, 사용하는 것만 몇 가지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이들이 책상의 위치를 해서 엄마가 오더라도
딴짓하다가 손을 그래가지고 살짝 내려놓고.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근데 이제 현장 나가시면 정말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나요? 네, 제가 조금 황당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화면에서도 주방 서랍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주방 서랍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하얀 봉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봉투에 뭐가 있지 하고 이렇게 살짝 비춰봤는데 네. 돈은 아닌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닌 뭐지 하고 딱 열어봤는데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알고 보니까요. 남편분이 몰래 숨겨놓은 비상금이었어요. 비상금을 네. 큰일 났네. 근데 마침 남편분이 들어오셨어요. 음.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암호 같은 거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반반 나누셨어요. 남편은 나는 또 일부러 그 방 정리하게 의뢰를 한 다음에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찾아가지고 아내한테 딱 선물을 주는 그런 로맨틱한 또 그렇게 막 둘러대시더라고요. 그랬어요? 네네. 이게 또 이게 아까 말씀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옷장이 또 있는데 네. 옷장 이게 정리하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거든요. 네. 옷장 정리 또 팁은 또 뭔가요? 내가 뭔가를 입으려고 딱 계획을 했는데요. 그 옷이 어딨지? 내가 분명히 옷장에 넣었는데 이렇게 찾으신 적이 있잖아요. 맞아, 많아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옷에 제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제자리, 돼요. 네. 제자리. 근데 그 제자리를 만들기 전에 하셔야 될 게요. 같은 종류로 분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티셔츠는 티셔츠끼리 모아 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바지는 바지끼리 모아서 한 장소에 넣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 5단 서랍장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세탁해 가지고요. 딱 열어보면요. 빈 공간이 나오면 그때 거기에다가 막 넣으시거든요. 네. 그럼 물건의 자리가 계속 바뀌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옷장이라는 그 공간이지만 사실은 뭐 첫 번째 티셔츠, 두 번째 바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제자리를 만들어 주셔야지 내가 원할 때 바로 찾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옷장 정리하는 그 영상이 또 있거든요. 네네.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죠. 네. 지금 옷장을 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죠? 네. 지금 한 공간에 의류만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서 정리를 했고요. 자, 여기 다음 칸을 보시면요. 침구류만 정리를 했습니다. 무거워 보이는 두꺼운 이불은 아래쪽에, 그 다음에 가볍고 자주 사용하시는 거는 꺼내기 쉬운 윗공간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잘 돼 있네요. 여기는. 하신 거니까 이렇게 잘 돼 있는 거구나. 네네. 이불을 정리하실 때는 이불 폭을 좁혀서 정리하시면 좋아요. 그래요? 네. 저걸 이렇게 압축 공기 빼서 이제 하면 어떻습니까? 압축팩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요? 이제 봄이 오니까요. 우리 두껍고 무거운 니트 접어서 보관해야 되겠죠? 티셔츠 접는 거랑 같으니까요. 잘 보고 따라하세요. 저 어디도 보니까 또 A4 바구니 용지 폭에 맞춰가지고요. 네, 일단 처음에 세로를 이렇게 긴 네모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 부분 살짝 접고요. 이렇게 접어서요. 자, 여기 보시면 바구니 있죠? 바구니에다가 넣어 주시는 거예요. 바지도 또 청바지. 청바지는 반듯하게 펴주시고요. 지퍼 부분이 보이지 않게 반 접어주세요. 자, 반 접으면요. 여기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여기는 살짝 접어주신 다음에 바지를 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3등분을 해서요. 허리 부분을 먼저 살짝 접어주시면 여기에 허리춤에 공간이 생기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수건 개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네. 네, 그럼 네. 풀리지 않게 이렇게 네모가 완성이 되죠. 옷을 접을 때는요, 쉽게 생각하시면 커다란 네모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바구니가 네모잖아요. 그래서 바구니 사이즈 맞게 지금 네모를 만든 거고요. 서랍에다 넣으실 거면 그 서랍 사이즈에 맞는 네모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보관함 같은 걸 이용하되 함에다 많이 넣으려면 작게 접어서 이렇게 보관하면은 찾기도 쉽고 넣기도 쉽고 이런 것이 가장 큰 팁이네요. 네. 근데 이게 한번 또 탁 해놓고 네. 영원히 가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또 흐트러지거든요. 네네. 그 유지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팁 중요한 네. 말씀이신데. 네. 그 기한을 정하고 이제 그 양을 정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 80%의 양을 유지를 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계속 총량 규제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하나가 들어올 때 하나가 나가야지 그 양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거를 염두하셔가지고 쇼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총량 규제 규제 법칙. 네, 하나를 샀으면 하나를 버려라. 네. 와,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현재 지금 대전 주민이시죠? 네네. 네, 벌써 13년 정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그동안 이렇게 순탄하게 오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런 분야가 있을 줄도 몰랐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처음부터 막 살림에 굉장히 취미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제가 좀 체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림에 내 에너지와 시간을 조금 줄여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집을 좀 정리를 잘하면 조금 살림을 덜 할 수 있겠다. 근데 이런 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해보기도 했는데 네. 이게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저도 똑같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전문가 과정이 서울에서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가 있군요. 네, 그래서 서울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문가 과정을 이제 취득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정리 전문가라는 인식이 많지 않았기 없었어요, 때문에 거의. 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뭐 허드렛 일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반대가 정말 심했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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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전문가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네. 지금 보람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일 좀 깨끗하게 해주는 팥줄 보셨다고 생각하고 네. 대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럼요. 지금은 뭐 이제 강연도 나가시고 뭐 교육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일 하시면서 좀 이렇게 뿌듯함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리가 안 된 환경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다가 저희가 확 바꿔드리면은 가족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게 가족들이 좋아하실 때 아무래도 가장 이제 보람되고 뿌듯하죠. 네. 앞으로 뭐 도전해보고 싶은 영역이 있으면 어디가 있을까요? 전문가라면 모두 꿈꾸고 있을 텐데요. 뭐 수납 도구를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인테리어와 협업을 해서 가장 좋은 구조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도 꿈꾸고 있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청소년 쉼터에 강연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독립을 처음 할 때 사실 너무 맞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어요. 네. 이제 정리나 아니면 살림에 대해서 너무 그럼요, 모르더라고요. 좀 알아야죠, 기초를.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그 교육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게 이제 꿈입니다.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도 되게 성격이 깔끔해서 이 분야를 한번 가서 나도 전문가가 한번 돼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있을 그럼요. 거고. 네.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정리 전문가는요,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해요 한다고 이게 전문가가 되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받으시고요.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고객과 만나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먼저 체계적으로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잘 모를 때는 네.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말씀 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소소건강 지금까지 봄맞이 정리정돈 습관들이기 편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내일도 잊지 말고 놀러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 가지.